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진짜 요즘 K-팝 무슨 일 났나요? 갑자기 왜 또 그러시죠? 아니 라인업 보셨어요? 8말 9초에 발매된 이 신보 라인업들을 좀 보는데 화려한 것도 너무 화려하고 네네. 개수도 많아서 뭐 거의 매일 쫓아가기가 힘들 정도라고요. 뭐 그쵸, 하루에 그쵸. 막 3-4장씩 엄청난 규모의 신보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또 막 싱글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정규, 뭐 EP 이렇게 쏟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요모조모 뜯어볼 바가 많은 화제의 신인들도 많이 등장과 그쵸. 활약을 하고 있어서 네.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그 말인즉슨 네. 이번 주 격주 K-팝도 이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론은 바로 그거였군요. 예. 네, 그러면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격주 K-팝도 시작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 스테이션 Z K-팝 메이트 9월 10일 일요일 첫 곡으로 보이넥스트 도어의 멋 같아 듣고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네. 이제 9월이 돼서 낮에는 그래도 조금 덥지만 밤에는 그래도 선선해졌어요. 맞아요. 네, 새벽에는 바람도 좀 불고 이런데 유나님도 좀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밤마다 그냥 바람 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늦여름 밤. 네. 뭔지 아시죠? 네네네. 네, 그 감성이 아주 촉촉하게 젖어드는 요즘이라 계절을 정말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는데 블럭 씨는 어떠세요? 좀 그런 촉촉 감성 없으신? 촉촉 감성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계절이 바뀌면 신체에 변화가 와요. 뭐 피부가 이렇게 튼다든지 그래서 이게 살갗이 이렇게 일부 조금씩 트는 걸 보면서 계절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여기서 쓰는 거구나. 이거 너 티야? 약간 이거. 그런 티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요. 뭐 그런 증상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런 증상 맞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쵸. 바디로션이 치덕치덕하면서 이제 가을이구나. 제주에도 좀 이렇게 축농증, 코 막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많고, 뭐 잠을 좀 설친다거나, 바로 그 환절기 때 겪는 각종 증상을 겪는 분들이 많기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고된 일상을 저희가 또 이제 1시간 동안 최신 K-팝으로 착착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은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지는데요.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부터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저희가 다뤄봤으면 하는 특집이나 저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샵891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격주 K-팝 시작하도록 하죠. 그 전에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바야흐로 천고마비의 계절. 쏟아지는 신보들의 귀살찔 준비 되셨나요? 격주 K-팝. 그냥도 살이 많이 찌는데 귀까지 살찔 생각하니까 좀 좋은 거죠. 귀가 살찐다는 거는 좋죠. 실제로 이렇게 살이 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풍성하게 들을 것이 많다. 제가 또 너무 이제 직관적으로 해석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를 좀 살찌워드릴 신곡들을 저희가 오늘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은 2023년 8월 25일에서 9월 6일까지 발표된 새 음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그렇듯이 저희를 사로잡은 앨범들 알아볼 텐데요. 보넥도 저희 또 첫 곡으로 듣고 왔잖아요. 보이넥스트 도어의 앨범을 우리 블럭 씨가 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들으면서 딱 요 생각했어요.
진즉이 이렇게 하지. 아, 발음이 찰지네요. 아, 물론 진즉이. 물론 이제 전작도 좋았습니다만 네. 전작이 사실은 조금은 트렌드에 집중한 감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뭐 팝펑크나 그런 부분들에 이제 조금 초점을 두고 그리고 약간 그 대표님이 느껴지는 네네. 네, 그런 사운드가 있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요번에 이제 EP로 나오면서 새로 공개된 곡들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요게 보이넥스트 도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인디 쪽에서는 사실 이렇게 기발매된 곡들을 모아서 EP나 정규 단위로 내는 게 자연스러운데 네. K-팝 쪽도 앞으로는 어쩌면 이런 게 좀 정착될 수도 있겠다 맞아요. 싶기도 해요. 최근에 그 르세라핌 정규 앨범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전에 발표됐던 EP들을 모으고 이제 뒤에 신곡을 담는 좀 특별한 구성이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발매된 세 곡에 신곡 세 곡을 더해서 이제 EP가 나왔고 네. 타이틀곡은 들으셨던 못 같아입니다. 네, 발음 조심. 네네네. 네네. 사실 무엇 같아인데 앨범이 계속 과연 무엇 같아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앨범이 계속 이제 유컨칙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앞에 후로 나왔던 세 곡보다 이번에 Y로 나온 세 곡이 훨씬 더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게 네. 이제 물론 주관적이고 제 취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평가겠지만 네. 이게 근데 6곡을 또 모아 들으면은 납득도 되긴 하거든요. 네네.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해가 되긴 하고 팝펑크나 이국적인 리듬을 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트렌드에 가까운 세 곡이 연달아 있었던 이전 작품보다 요번에 세 곡이 약간 2000년대 힙합을 좀 연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지 리스닝이라는 그 화두에 네. 또 힙합을 잘 붙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요번 세 곡이 오히려 더 저는 약간 이게 더 트렌드가 아닐까 이게 더 트렌드를 약간 이끄는 뭔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멤버들이 네. 오히려 이런 곡에서 더 영향을 발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무드를 좀 자연스럽게 잘 소화하면서도 개개인이 그런 무드에 묻어가지 않고 네. 그냥 자기 걸 하면서도 약간 이 무드를 만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멤버들이 요번에 이렇게 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잘하네. 이 친구도 잘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주 바구니 좀 담으셨나 봐요. 네, 이렇게 네. 하나씩 이제 줍줍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세 곡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걸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전작도 되게 트렌드를 의식하면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뭔지 네네. 아시죠? 네네네. 그래서 호감이었는데 이번 앨범은 들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트렌드를 놓지 않으면서도 되게 자기 거 같은 걸 이제 그러니까요. 비로소 좀 보여줬던 느낌이 들었는데 네네.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2000년대 힙합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최근에 또 이 K-팝 워낙에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제 기준으로 팝펑크나 이제 뭐 얼터너티브 락 같은 게 90년대 중후반 정도의 정서라면 최근에 뭐 키스 오브 라이프도 그렇고 네. 약간 이 시계가 2000년대 그렇죠. 초중반 정도로 좀 옮겨진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보이넥스트 도어의 음악도 어떻게 보면 뭐 그때 이제 힙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 힙합을 베이스로 아이돌 하던 팀 누굽니까? 빅 투 더 뱅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그런 고 시절의 냄새도 좀 나면서 그러니까 K-팝을 오래 좋아했던 분들에게는 추억도 좀 자극하고 한편으로는 네,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전작에 비해서 조금 더 무르익은 멤버들의 면면도 좀 발견할 수 있는 곡으로 나와서 저도 그냥 전반적으로 되게 느낌이 좋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청량으로 좀 점철되는 이 보이그룹 그렇죠. 시장의 분위기가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약간 또 이제 악동미 같은 게 더해지면서 네. 네, 또 이색적인 느낌이어서 변별점도 생기는 것 같고 그렇죠.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네. 저희 둘 다 보이넥스트도어의 이번 작품 좋게 들은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다음에 소개할 제가 뽑은
격주 K-팝의 이 2주 앨범도 네. 사실 저희 둘 다 되게 좋아하는 앨범이에요. 아 그렇죠. 왜냐면은 저는 이제 뒤에 또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네. 네네. 아 말을 줄이겠다. 그건 너만 아니고, 얘기해라. 그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고. 네네네. 네, 둘 다 너무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의 어떤 기준 안에서 이것을 K-팝 앨범으로 뽑아도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도 또 좀 의식하셨다고 블럭 씨가 말씀을 하셔서 네. 그런 의미도 담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떤 바로 앨범이죠? 김세정 씨의 네. 드디어 발매가 된 정규 앨범 문입니다. 그니까요. 왜 고민을 했냐면 김세정이라는 아티스트를 저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앨범을 들으면서 이 앨범이 일단 전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 작사 작곡을 이제 전곡을 다 했잖아요. 거의 다 했죠. 작곡은 이제 몇 곡만 네, 빠지고. 네, 네. 근데 그리고 그 작사라는 게 물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중요하고 합니다만 김세정만의 언어가 분명하게 있다는 걸 되게 많이 느끼면서 네. 제 안에서는 약간 K-팝 카테고리보다는 약간 싱어송라이터 카테고리에 더 근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완성도 있는 자기 것이 있는 아티스트라고 네네. 되게 강하게 느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곡도 곡인데 이 가사나 이 단어 선택이나 이 언어들이 이 김세정이라는 사람만의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가사를 막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그 부분에서 정말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블록 씨도 진짜 애정을 듬뿍 담아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이제 둘째가라면 서럽거든요. 저희 K-팝 메이트 쭉 들어주신 우리 그렇죠. 캐둥이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 네. 제가 좀 과하게 그렇죠. 주기적으로 아무도 관심 없고 네. 들어달라 해도 김세정 씨 뭐 기억도 관심 없으시겠지만 늘 그렇게 세정바라기로서. 그렇죠. 제가.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꾸준히 언급하셨거든요. 거의 주기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진짜. 아마 황세준 대표님도 들으셨지 않았을까. 그 정도면. 듣고 계시면 어떻게 저희 게스트 한번. 네. 어쨌든 그래서 정말 많이 기다린 앨범이었고 네. 한편으로는 그 블럭 씨가 얘기하신 부분도 저도 의식은 충분히 하고 있는 아티스트이자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도 결국에는 뭐 K-팝 안에서의 뭐 어쩌구나 뭐 아이돌로서의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냥 싱어송라이터로서의 김세정이라는 사람의 성장이나 뭔가 증명 같은 것이 나와줄 거라는 생각과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이 문이라는 앨범이 그를 충분히 넘치게 보여준 앨범이라고 제 안에서는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블럭 씨처럼 그렇게 이거 K-팝 카테고리 안에서 좀 벗어날 정도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이야기를 할 그 0K 데이식스의 0KC 앨범도 어떻게 보면 그 범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K-팝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K-팝의 영역이 좀 넓어지는 그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어떤 변화의 일환으로도 되게 좀 의미 깊게 보고 싶은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사실 황세준 대표님이야말로 되게 좋은 가요 작곡가 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영향이 적진 않았을 것 같다. 이 대표님들이 이렇게 힘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 약간 킹받긴 하는데 그래도 맞죠. 맞는 얘기고 방금 또 블럭 씨가 가요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결국 이 앨범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그건 것 같거든요. 앨범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왜 한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백화점식으로 이제 좋은 노래들이 들어있는 가요 앨범에 대한 뭐랄까 노스텔지어 같은 게 저희에게는 다 있지 않아요. 그 90년대 이제 고급 가요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1년에 좋은 가요를 다양한 장르로 담은 앨범들인데 이 앨범 들으면서 진짜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약간 전체적으로 팝 발라드 계열인데 그 안에서 이제 포크도 있고 R&B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가면서도
네. 근데 또 앨범 커버나 이 앨범 제목 보세요. 문하고 옆에 한문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이 감성이나 이 결을 겨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좀 깊은 기획까지도 블럭 씨가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곡에 뭐 작사는 전곡이고요. 김세정 씨가 작업을 해서 뭐 너무나 자신이 녹아든 앨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다양한 매력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 대로 음악 스타일도 진짜 다르고요. 그쵸. 근데 더 대단한 게 스타일이 그렇게 다른 곡들마다 세정 씨의 보컬도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원래도 메인 보컬 롤이긴 했었지만 이제 자신이 곡을 쓰고 만들고 다양한 것들에 도전하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보컬리스트, 퍼포머로서도 굉장히 공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 앨범이라는 생각이 새삼새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11곡의 좋은 가요를 만날 수 있는 앨범이고 취향대로 골라 드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곡마다 완성도도 좋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곡이 하나 이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저희가 좋은 앨범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앨범도 딱 어울리는 곡인 것 같고요. 저는 그 가운데에서 첫 곡을 골라봤어요. 아마 세정 씨가 이런 제목의 앨범 그리고 첫 정규 앨범을 만들면서 제일 막 신경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일 좀 터져나가는 느낌으로 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곡 항해를 준비해봤는데 그 이전에 뭐 I am 그 미니 앨범이나 솔로로 냈던 디지털 싱글에서 느껴지던 그 세정 씨 특유의 시원시원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팝 뭐 어떤 가창력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감성적 부분에 있어서도 자 시원하게 바닷바람 맞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나 잘 살아난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유나님께서 최고의 앨범으로 뽑았던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김세정의 항해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김세정의 항해 듣고 오셨습니다. 네, 진짜 미래가 기대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렇게 바쁘게 드라마도 찍고 그러니까요. 음악도 만들고 남들의 한 서너 배 정도는 더 인생 열심히 사는 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K-팝이 최고의 자기계발서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싶네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2주 동안 나온 신보 가운데 가장 좋았던 타이틀곡들 뽑아보도록 할 텐데요. 공교롭게 SM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네. 저부터 할까요? 가보시죠. 네. 사실은 저번 격주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뒤늦게 좀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 추천하고 싶다. 진짜 좋았나 봐요. 가져와 봤어요. 저번에 왜 얘기를 못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하이키 곡이랑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지금 하이키 저희 둘 다의 2등이에요. 그러니까요. 물론 좋아요. 좋은데 너무 좋죠. 이게 또 하나밖에 못 고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에스파의 Better Things 가져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에스파가 요런 거 하면 좋을 텐데에 요런 거를 맡고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론 이제 에스파가 그 해외 뭐 영화 OST라든지 뭐 기획된 곡에서 이제 디스코그래피에서 들려줬던 분위기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곡들을 좀 선보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그 이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호명은 아니니까 그 포켓몬 OST라든지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이제 에스파가 그 자신들의 커리어에서 들려줬던 그 강렬함 말고 이제 좀 다른 결들을 들려주고 있는데 근데 요 곡은 그 에스파의 디스코그래피 안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에스파의 이름을 걸고 에스파의 커리어로서 요런 곡들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저는 영리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여러 지점들을 잘 관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지 리스닝 계열도 아니면서 되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또 너무 그 아프로 팝에 붙은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서도 또 그런 리듬들을 잘 가져가고 있고 이러면서 무엇보다 에스파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음색이나 요 여유나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정말 좋았다. 그래서 에스파의 매력 발산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한 줄 끝으로 남기고 싶네요.
뭐 이렇게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 한 줄 평으로. 네네네. 제가 성함 얘기 박평식님 같은 느낌으로 지금 한 줄로 아주 시원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2023년의 에스파의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요.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뭐 반농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SM 3.0의 방향성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쵸 이제 에스파의 어떤 새 챕터에 관한 힌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이제 전작이었던 그 세 번째 미니 앨범 마이월드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좀 한꺼풀 벗어낸 그쵸. 정말 몸을 좀 이렇게 단단하게 감싸고 있던 세계관 같은 그 갑옷을 좀 벗은 느낌,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멤버들 각자가 눈에 잘 띄게 되는 그런 흐름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곡이 아닐까.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이 방향으로 한동안 에스파가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싱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다음 곡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에 제가 가져온 곡이 바로 그런 그 SM 3.0을 대표하는 어떤 트렌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신인 그룹이죠. 라이즈의 데뷔곡 게러기타입니다. 근데 이 곡은 제가 진짜 그 세 곡 가운데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까 저희가 언급했었던 하이키의 뭐 서울도 좋은데 불빛을 꺼뜨리지 마. 그렇죠. 이게 근본이거든요. 이게 약간 하이키의 근본인데. 그렇죠. 이게 약간 정체성. 아시죠? 진짜 막 꺾이지 않는, 달려나가는 캔디 같은 이 이미지의 이 곡과 또 NCT U가 또 나와서 베기진스가 기가 막히게 뽑혔더라고요. 그 우리가 좋아하는 약간 그 NCT 라인의 세련됨. 그렇죠. 네. 약간 그 사투리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던데 깔쌈한 그 느낌. 이게 방송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너무 잘 뽑혀서 이거 어떤 곡을 할까 하다가 게러기타가 너무 제 스타일. 그렇죠. 이어가지고 라이즈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김윤아 음악평론가를 겨냥했나 싶을 정도로 그쵸? 굉장히 그 김윤아 음악평론가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멤버까지도. 최애의 아이. 그러니까 정말 그 최애 아이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구최의 아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 구매한 테이프, 당시엔 이제 테이프이 제일 흔했었는데 그게 바로 윤상 씨 1집이었단 말입니다. 저희 이제 구체의 아이가 들어있는 그런 그룹인데 저희 둘 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 너무 오래 살았다 이런 느낌인데 이 라이즈의 게러기타는 제가 메모리즈도 그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성공개곡이었던 메모리즈가 그 켄지 씨를 중심으로 SM이 진짜 오랜 시간 공들여서 만들어온 어떤 보이그룹을 대표하는 청량과 아련의 어떤 모먼트를 기가 막히게 담아낸 곡이라면 이 게러기타는 그 에스파와도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SMP라는 말로 언급을 해왔었던 좀 굉장히 좀 억압되어 있고 뭔가 좀 강렬하고 뭔가 분노가 살짝 첨가가 되어 있는 이런 약간 메시지가 있는 강렬한 이런 SMP와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생각해보면 그래 이것도 SM의 어떤 한 라인이었지 싶은 그 펑키함만 딱 살려낸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들으면서 그 SM 그루브 라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저희가 뭐 슈즈 펑키 뭐 이런 얘기도 한동안 했었던 적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엑소의 일련의 히트곡들로 언급이 자주 되는 있죠. 그 특유의 펑키한 그루브가 있는데 그 라인에서 요즘에 또 이 케이팝 씬 안에서 가장 핫한 악기라고 할 수 있는 기타를 기가 막히게 연결해낸 그런 트랙으로 만들어져서 이것도 기가 막히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타가 제가 이제 좀 최근에 케이팝 씬에서 좀 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그까지 사용된 활용법들은 진짜 락
스피릿이 가미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인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앞서 저희가 얘기한 뭐 팝펑크 같은 느낌도 있고 90년대 얼터너티브 락이랄지 진짜 이제 막 기가 막힌 기타 솔로 같은 것들이 막 후렴구에 장렬하는 이런 곡들이 꽤 많이 발표가 됐었고 사랑을 받았는데 이 곡에서는 이 기타를 또 기가 막히게 엄청 펑키하게 사용하더라고요. 베이스와 함께. 그래서 제 안에서는 이게 퀸시 존스와 함께하던 시절에 마이클 잭슨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진짜 많았는데 이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음악 오래 좀 들어온 고인물들 사이에서는 제가 얘기한 바로 그 지점 80년대 한 초중반 정도 되겠죠. 그때 느낌이 진짜 많이 난다. 그 언급을 하길래 사람 진짜 느끼는 게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또 새삼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두 곡 한번 이어서 들어볼까요? 예, 저 혼자 또 너무 흥분을 했구나. 지금 블럭 씨가 딱 끊어주시는 타이밍이 김유나 그만해 같은 느낌인데요. 뒤에 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많죠. 오늘은 또 특이하게 수록곡에서 또 그러네요. 털 게 많습니다. 할 얘기 또 많습니다. 성대 지키는 느낌으로 두 곡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꼽은 격주 가장 좋았던 타이틀곡들입니다. 에스파의 Better Things 그리고 라이즈의 Get a Guitar까지 들어보실게요. 에스파의 Better Things에 이어서 라이즈의 Get a Guitar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 곡들이 참 짧아요. 그렇죠. 그게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음악을 듣는 환경이나 그쵸.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짧아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유독 한 1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화한 것 같아서 저희가 격주 K-POP 시작한 이후로 바뀐 거 아닌가요? 근데 또 K-POP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긴 팝 하죠. 음악 시장이라든지 맞습니다. 아니면은 뭐 랩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대부분이 뭐 2분여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랩 음악은 미국에서는 조금 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3분을 채 넘기지 않는 곡들로 이제 채우는데 대신에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 래퍼들은 한 10몇 곡 때려놓고 그런 식으로 작품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리고 뭐 다른 보컬리스트들과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뭐 리믹스 버전 같은 것들로 막 계속 재생산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또 저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아쉬움이 커요. 지금 좋은 말로 아쉬움이 커요인데 비방 용어로는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 느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노래가 좋으면 당연히 좋죠. 좋은데 이제 저의 기준에서 한 2분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악기 솔로가 악기 솔로만 2분인데 라는 이런 나이 든 자의 후렴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는 약간 그 2분 대 곡으로 가면 2분 30초쯤 끝날 때 저도 모르게 입맛을 좀 다시게 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아쉽다. 쩝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당분간 이 유행은 이어질 것 같기도 한데 뭐 저희 어떤 취향적인 부분은 뭐 요 정도까지로 하고 방송 제작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약간 옛 K-팝들을 듣는 코너를 부활시켜야 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힌 채로 다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저희가 이번에 할 앨범과 곡들이 사실은 저에게는 그래서 좋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곡들을 얘기할지는 차차 이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좋은 작품, 어떤 완성도를 챙기고 한 음악가의 뭐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풀어나가는 이런 작품들이 있으니까 또 이런 거 좋아하는 뭐 저 같은 분들은 또 이런 거 들으면 되고 저희도 둘 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하나씩 얘기를 해보죠. 저희가 이 파트가 이제 가장 좋았던 수록곡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둘 다 지금 언급한 그런 스타일의 앨범들에서 한 곡들을 가져와 봤고 맞습니다. 이 곡들도 사실 길이가 길지는 않은데 앨범 자체 호흡이 굉장히 길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냥 메이저 씬의 케이팝이 아닌 다른 장르나 뭐 언더그라운드에서도 이 정도로 좀 뭐랄까 진득하게 만든 정규 앨범이 드물어서 이번 주에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K-팝의 바운더리 안에서 나와줘서 너무 좋다는 마음이 진짜 대표적으로 들었던 두 장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꼽아온 수록곡은 우선 데이식스 영케이 씨의 Playground라는 곡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앨범은 Letters with Notes라는 이름이죠. 그렇죠. 근데 저 좀 괴롭긴 했었어요. 왜냐면 이번 주에 수록곡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쵸, 아까 발매작도 많고. 앨범으로 뽑았던 세정 씨 앨범에서도 좋은 수록곡이 너무 많았고 또 NCT U에서도 또 기가 막힌 곡들이 많아서 너무 그쵸. 고민을 하다가 네. 하지만 저의 심장을 때리고 간 앨범에서 역시 수록곡을 하나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 네네. 세정 씨가 일종의 어떤 장인 같은 감동을 주는 앨범 완성도였다면 앨범 네. 완성도? 앨범에 임하는 자세가 느껴지는 작업이었다면 네. 영케이 씨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이 사람은 뭐 앞뒤 보지도 않고 그냥 달려가는구나. 그런 기세로 저의 심장을 좀 치고 지나간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요? 저는 사실 이 네. 앨범 들으면서 정말 그 옛스러운 표현이지만 정말 여우 같다. 아 진짜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요리조리 이렇게 잘 풀 수가 있지?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확실히 좀 정서적으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이 앨범이 발표되기 전에 선공개곡으로 나왔던 게 Let It Be Summer였잖아요. 네네. 그 곡을 들으면서도 진짜 그냥 눈 가리고 앞만 보고 뛰는구나. 그냥 노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이나 이 사람이 대중에게 들려주고 싶은 나의 음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약간 진짜 꽂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네. 너무너무 들었고 그게 앨범이 나온 다음에 이제 첫 곡 오늘만을 너만을 이날을 그리고 이것밖에는 없다. 그리고 선공개곡이었던 Let It Be Summer까지 이어지는데 이 초반 라인을 듣다가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게 블럭씨가 느낀 어떤 그런 여우 같은 부분과 어떻게 연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 안에서는 이 사람은 그냥 뭘 돌려서 얘기하고 싶어 하질 않는구나. 그냥 내가 들려주고 싶은 것들을 한 곡 한 곡 단위로 그냥 막 직구로 꽂는구나라는 느낌이 곡 단위로 상당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곡 제목들도 되게 그렇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돌려 말하는 게 없고 진짜 직선 직구들이 엄청나게 담겨 있는 앨범이고 제가 들으면서 감성적인 면에서 특히나 어디서 도대체 이렇게 요즘 보기 드문 정말 그 강촌 청춘 열차풍에 이 20대 초반 중반에 청춘 같은 사람이 등장했지? 심지어 이분 캐나다에서 왔는데 우리 브라이언 강 씨 어디서 이런 감성을 가져온 거지라는 생각이 내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뜯어보기보다도 그냥 막 쾅쾅쾅 내꽂히는 그런 감정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런 건 제 생각엔 그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뭐 데이식스 멤버들 다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영케이 씨 멜로디를 진짜 착붙게 잘 쓰고 거기에 또 착붙게 특히 한글 가사를 잘 쓰는 걸로도 유명하기도 한데 그런 한 곡 한 곡들이 다 너무나 제 입맛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만 되면 뭐 그냥 한 곡 한 곡 뜯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뭐 이 앨범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수록곡도 면면들이 참 좋은 게 아파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중반부 뭐 번지 점핑, 내추럴 뭐 이런 곡들부터 최일비 씨와 함께한 소울 같은 또 의외의 면모들까지 그냥 뭐 하나하나 넘겨가는데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이런 느낌으로 너무 즐겁게 들은 앨범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어쨌든 앨범 전체가 갖고 있는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뭐 면밀하게 계산한 건 아니겠지만 근데 되게 이렇게 다채롭게 닿으면서도 결을 이렇게 맞출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되게 여우 같다라고 표현한 거였거든요. 저는 그게 결국에 그냥 이게 영케이라는 사람 그 자체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걸 되게 그냥 직관적인 매력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저는 어쨌든 굉장히 재밌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수록곡을 그
아까 얘기해 주셨던 최일비와 함께한 소울을 고를까 하다가 좋더라고요, 그거. 네, 굉장히 좋은데 그 곡을 고를까 하다가 요 곡을 가져왔습니다. 김세정의 모르고 그려도 서로를 그리다. 이 노래 또 못 읽지. 제목부터가 일단은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싱어송라이터로서 이토록 좀 진한 무드로 앨범을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이라이트는 저는 가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가사 하나하나 좀 읽어봐 주시면 어떨까. 물론 뭐 제가 뭐 참여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네,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어떨까 맞아요. 싶어서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김세정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김세정이라는 음악가가 이런 감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그 자체가 되게 풋풋하기보다는 정말 밀도 있어서 맞아요. 정말 그 전에도 저희 뭐 특집 같은 거 한 적 있지만 인생 이해찬가 약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중에서도 요 곡을 추천을 해보는데요. 대부분이 좀 약간 미니멀한 뭐 포크팝이거나 거기서 조금 더 사운드를 채우거나 뭐 몇 곡은 이제 뭐 R&B 발라드 이런 것들을 이제 표방을 했지만 특히나 모르고 그려도 서로를 그리다는 이우민 특유의 그 잘 만들어진 팝이 김세정의 음색과도 굉장히 잘 맞다는 생각이 들고 가사도 결코 가볍지 않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을밤에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 뭐 저희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김세정의 이번 정규 앨범이야말로 이렇게 바람 불고 뭔가 가을이 느껴질 때 딱 들어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또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맞아요. 지금 계절에도 참 잘 어울리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 아티스트들의 고민, 노력, 깊이감 같은 것들이 다 한 덩어리째로 돌아오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너무 저희 아무런 부담 없이 뿌듯하게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추천작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제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뿌듯한 마음으로 소개를 하네요. 정성을 다해서 소개했네요. 자, 그렇다면 이 노래 들어볼게요. 블럭 씨가 뽑은 최고의 수록곡입니다. 김세정의 모르고 그려도 서로를 그리다. 네, 오늘도 굉장히 알차게 오늘 그 막판에 특히 그런 앨범들을 그러니까 진심이 담긴 앨범을 얘기해서 그런지 저도 그렇고 유나님도 그렇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막 들어봐라.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것도 아닌데 이거 들은다. 저희 뭐 저작권이 들어와 뭐가 들어와 아무 일도 없는데도 너무 진심과 열과성을 다해서 소개하고 싶은 그런 앨범들이었어서 여운이 좀 있네요. 근데 또 사실 하나만 꼽는 게 아쉬울 정도로 저희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앨범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하이키도 그렇고 이채원 씨도 또 신보가 나오고 얘기할 앨범들이 너무 많았는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어쨌든 시간이란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또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앨범들이 나온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맞아요. 매주 토요일에 방송되는 K-POP 메이트의 자매 방송이죠. 디스커버 특집이 준비됩니다. 저와 이제 윤아 평론가님 외에도 최승인 작가님도 함께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아이돌팝만 들었던 캐둥이들 좀 색다른 음악들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곡으로 제가 뽑았던 최근 2주간의 신보 가운데 가장 좋았던 수록곡이죠. 영케이의 플레이그라운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